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는 1.0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가부터 따지면 거의 한 18,000원부터 3만원을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정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가는 이동평균선에 붙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동평균선은 뭐죠? 이동평균선은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동평균선은요, 평균 가격이에요. 그럼 평균 가격은 주가보다 느릴 수밖에 없죠. 올라갈 때는 늦게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빠지면 반등한다고 하잖아요. 이 빠졌을 때 반등하는 이유가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승할 때도 이렇게 계단식의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올라가는가? 앞으로 잘 풀릴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의 내용을 먼저 땡겨와서 쓰는 겁니다. 자, 어떤 호재가 딱 터졌어요. 근데 그 호재가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그건 어떻게 봐요? 우리가 신고가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바닥권에서 매수했다고 칩시다. 이게 지속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다,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바닥을 계속해서 잡을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투자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은 포기하세요. 물론 한두 번 매매하는 구간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는 매일 움직이고 이동평균선은 늦게 뜨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은 것이다. 물론 지금 시간이 여기 3시 30분입니다. 토요일 날 3시 30분이죠. 미증시 장중인데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고 그 악재가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경기 관련된 부분도 살짝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경기 관련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일은 당장에는 절대 안 생깁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유, 이렇게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AI.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도체가 아닌데 왜 AI인가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그쵸?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죠. 여기에는 GPU가 들어갑니다. GPU가 들어가면 여기서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게 되고 정확하게 23년도부터는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먼저 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 있죠.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 장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3년도 초반에는 거의 한 4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37만 원, 고가 45만 원, 10배 이상 상승을 하죠. 바닥부터 따지면. 근데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나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등락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갑니다. 지금 보면 이게 적어 보이는데 자, 폭 보세요. 8만 원부터 저가 따지면 얼마? 6만 원까지. 8만 원에서 2만 원 빠지는 거면 20%대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까지도 우리는 선반영 논리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단계를 밟아가고 있느냐? 자, 24년도에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있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23년도부터 해왔고 이런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기를 공급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AI 전쟁, 즉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죠.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지금 받고 있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인 SMR 관련된 모멘텀은 미국의 전기 부족 사태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단계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왜 이런
시세가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유럽 쪽에 호재가 발생했었는데 유럽 쪽에서의 호재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 단기간에 이렇게, 그쵸? 다들 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나 무거운 종목인지. 단기간에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앞으로 성장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고, 바닥을 대략 한 2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AI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미증시가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점. 자, 그러면 미증시가 빠졌으니까 한국 시장도 빠지겠네. 월요일 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주에서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즉 원전 말고 한화 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렇죠?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올랐죠. 제가 이거 1월 달에 57%의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이따가 제가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보다는 낮아졌죠. 고가부터 한 10% 정도 빠졌는데, 사실상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거의 한 100% 올랐는데 10%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이 기업들의 파운드리를 맡아서 하고 있다. 이쪽은 전부 다 설계 기업입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로 따지면, 그쵸? 생산을 맡아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다. 지금 한국에서 진짜 몇 안 되는 기업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 신분일 때 딱 한국과의 첫 통화에서 이야기를 한 건 원전하고 조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값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구간에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그쵸? 가격대를 보고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2월 18일 날 어떻습니까? 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 20%죠. 나오죠, 여기. 그리고 그냥 고가에서 그냥 등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일 때 20일 이평선과 이격도 12%까지 줄어들었죠. 일주일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이격도가 좁혀지는 과정, 고가에서 횡보하는 이유가 되고, 고가에서 횡보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세가 끝난 거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지,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 내용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예요. 자, 내용 보시면 가격을 잡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최소한의 시장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 안정화가 되어 있기 위해서는 미증시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증시가 경기 관련된 모멘텀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금리 낮추죠. 금리 낮추면 뭐예요? 성장주들의 강세.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뭐예요? 성장주. 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어디서 나온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 코스닥만 강세 마감. 바이오 때문이다.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강세를 보였을까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들의 호재가 됩니다. 왜? 금리는 무위험 차익을 보는 거예요. 즉 무위험 이자율이죠. 위험을 떠안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만약에 연평균 30% 성장에 이게 주가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서 무위험 이자율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할인 폭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금리는 그냥 무위험 이자율이고, 주식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를 할인해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AI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에서 AI 투자는 앞으로도 4년간 700조 원의 투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미국의 AI 기업인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모든 종목군들은 모두 성장주에 포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이 안정 구간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안정 구간을 가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의 과정까지 온다면 시세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금요일 날 나왔었던 경제 지표들을 보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고 하락하고 있는 미증시, 그쵸? 하락하는 미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최적의 타점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답은 영향받은 금리가 채권금리의 변동이다.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아진다면 당연히 알테오젠을 포함해 강세 바이오는 매수하면 되고 그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성장주, 하나오션 성장주,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다. 미국에서 뭘 해요? 중국과의 패권 전쟁. 이거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받고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한 결과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현재 금요일 기준에서 20%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매매한 구간을 보더라도 그쵸? 이미 지난 금요일 날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를 보면 어때요? 이미 12% 급등할 때 15% 수익 구간 이때보다 지금은 더 높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신고가를 넘어서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군들은 저를 통해서 갑니다. 저는 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느냐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계좌를 열어서 보여드릴 거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은요 이 내용입니다.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세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고 자 이 내용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구간을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하죠. 앞으로 올라갈 거야 하면 여기서 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망정이지 내려갔으면 어떡할래요? 손절할 건가요? 이러면 손절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상하게 되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확인됐을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큰 수익을 못 봤습니다. 2024년 7월 18일 4.28%의 수익 구간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때 7월달 이때 뭐가 나왔어요?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내용이 나왔죠. 3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어요. 이때 뭐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0조 원의 수주를 받았는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때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냥 내려오는 거 보고 매도를 한 겁니다. 큰 수익은 아니었어요. 4%. 근데 이 구간을 모두 보내고 나서 시장에서 확인되는 순간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고 지금 뭐예요? 20%대 수익 구간. 그렇죠? 왜 이렇게 할까요? 확인해야 되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이 내용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원전을 하더라도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하고 두산도 매수하고 우리 기술도 매수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두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한 결과 14.7% 수익 구간. 이따가 제가 조선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원전하면 빼놓을 수 없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자 내용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한 결과 23% 무슨 얘기냐?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우리기술까지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선주 한번 볼게요. 한화오션을 보더라도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한 결과 57%씩 수익 보죠. 근데 제가 싸게 사요? 여기 사요? 앞으로 올라갈 거야? 전 보나요? 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우리가 가격대를 보는 것만이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고 이런 결과 57%대 수익 구간을 단기간에 낼 수 있다는 점. 꾸준하게 나옵니다.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만 이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있습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온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오션도 자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종목 장세 중에 하나고, 이렇게 종목을 골라낼 수 있었다는 건 신고가 구간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조선주죠. 다른 조선주 한번 볼까요? 내용 보시면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강세를 보였을 때 똑같은 조선주로 어때요? 36% 수익 구간. 자, 그러면 최근에 방산도 강하죠. 현대 로템입니다. 그쵸? 이제 다시 매수 타점 잡아야 돼요. 근데 이때 구간에도 똑같죠.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밑에 내려보시면 17%대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종목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2월과 3월 달 어떤 종목을 잡았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